네, 안녕하세요. 캐나다가 본사이고 캐나다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캐나다 유학 전문, 이민 전문, 우리 에듀케이션, 우리 이민 컨설팅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실 캐나다 유학 중에 가장 인기가 높은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어요. 캐나다 자녀 무상교육에 대해서 지역별로 조금 알아볼 텐데요. 오늘 한편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기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 아마 캐나다 자녀 무상교육은 여러 지역을 조금씩 다루면서 한 3-4편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은 그 1편으로 캐나다 자녀 무상교육의 개괄과 일부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선 캐나다 자녀 무상교육의 개념 먼저 잡아보고요. 그리고 지역별 특징들 간단하게 정리하고, 자녀 무상교육 신청 시 필요 서류, 사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수속을 하고 직접 갈 때 필요한 거니까 서류는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절차 역시나 마찬가지죠. 자, 우선 캐나다 자녀 무상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자녀 무상교육은요, 결국 부모님이 공부를 하면 그 자녀들은 공짜로요 캐나다 학교를 다닐 수 있다라는 캐나다의 하나의 제도입니다. 이 자녀 무상교육 제도는 사실은 캐나다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서 캐나다가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제도 중 하나예요. 대부분의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20대 초중반의 싱글일 확률보다 사실은 자녀가 있는 가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유학 후 이민이든 취업 이민이든 어떤 식으로 이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의 교육비가 들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닐 때 당연히 돈을 내고 다녀야 되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캐나다에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돈을 내고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은 캐나다 공립학교에서 무상교육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캐나다의 공립학교는 공짜로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사립학교는 돈을 내고 다녀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자, 자녀 무상교육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캐나다 자녀 무상교육의 조건은요, 첫 번째, 가장 낮은 수준의 캐나다의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한 것은 캐나다 사설 어학원에만 입학해도 무상교육이 되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어학원만 다녀도 자녀 무상교육이 되는 곳은 몬트리올과 할리팩스, 이 두 군데가 많이 알려져 있고, 사실은 이 두 군데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인 캐나다 컬리지의 부설 어학당, 저는 그걸 어학당이라고 부르고요. 뭐 ESL, 뭐 ELI, ELL 여러 가지 용어로 부릅니다만 결국 이걸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어학당이 됩니다. 어학당은 뭐냐? 연세대학교의 연세어학당, 이화여대의 이화어학당, 이런 식으로 대학들은 자기 대학에 입학을 하려는 아직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어학당을 운영을 합니다. 캐나다의 모든 컬리지와 유니버시티들도 이런 어학당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어학당을 다니면서 플러스로 나는 본과 입학할 거야 하는 부모님들의 자녀의 무상교육을 적용시켜주는 교육청, 혹은 그 지역은요, 토론토 전 지역, 온타리오주 전체, 그리고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정도가 가장 인기 있는 자녀 무상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은요, 캐나다 컬리지 이상의 대학에 본과에 입학을 했어요. 어학당 아닙니다. 본과에 입학을 했어요. 이 말은 영어적인 어떤 요건에 충족을 해서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을 말하죠. 이런 분들은 캐나다 전 지역에서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떻게 영어 공부가 필요한 수준이냐, 아니면은 학교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영어 성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선택해야 될 지역이나 선택이 가능한 지역이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자녀 무상교육은 어느 정도 기간만큼 되냐? 통상적으로 맥스 6년까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년을 가득 채우시고도 또 반대로 부부가 체인지해서 다른 분이 유학을 하면서 또 이 자녀 무상교육 혜택을 10년, 12년까지도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 만약에 일반적인 형태로 어학당을 입학을 했다면요, 어학과정 1년 동안 무상교육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컬리지 입학을 위한 어학기간 1년 동안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컬리지를 입학했어요. 그러면 본과 과정 2년 동안도 당연히 무상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컬리지에서 본과 과정 2년 동안 무상교육을 받고 졸업하고 나면요, 캐나다는 컬리지 이상의 학위를 졸업하면 졸업 후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Post Graduate Working Permit,
PGWP라고 불리우는 이 워킹 퍼밋은 3년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년제 컬리지를 졸업하면 3년짜리 취업비자를 준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 3년짜리 취업비자를 받고 난 다음부터도 자녀는 무상교육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만약에 이 코스로 자녀 무상교육을 하게 된다면 한번 볼게요. 하게 된다면 1년의 학비가 들겠죠. 자녀, 부모님의 1년 학비, 그리고 본과에서 2년 학비가 들겠죠. 그래서 컬리지 어학당의 1년과 본과의 2년, 총 3년간의 학비로 자녀 수에 상관없이 6년간 무상교육이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이브되는 학비의 총량은 사실 정말 큽니다. 따라서 부모 중 한 명이 유학을 하고 자녀가 아무리 많더라도 1년 학비는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공부하고 자녀가 2명인 경우에 1년 학비는 1,500만 원이지만 3명이 공부하죠. 부모 1명과 자녀 2명. 3명이 공부하고 이 3명이 공부해서 3천만 원. 자녀 2명이 학비가 공짜니까요. 3천만 원 정도의 학비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를 3년간 이렇게 어학과정 1년과 본과 2년 이렇게 해서 3년간만 진행해도 한 9천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고요. 취업비자 3년까지를 적용하면요. 총학비 부모님의 학비죠. 4,500만 원으로 자녀는 6년간 무상교육을 받고 한 명당 1,500만 원의 학비가 원래는 냈어야 하지만 내지 않기 때문에 총액으로는 한 1억 8천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캐나다 하면 자녀 무상교육 미국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비자적으로도 수월하기 때문에 영어권 국가의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캐나다의 자녀 무상교육을 당연히 고민하게 되십니다. 자, 지역별 자녀 무상교육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지역별 설명은요, 사실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편으로 나눠서 아마 편집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촬영을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 한 장으로 사실 모든 게 정리된다고 볼 수 있어요. 지역별 자녀 무상교육을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 표만 알고 계시더라도요, 지역별 자녀 무상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신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첫 번째, 어학원, 학원만 가도 자녀 무상교육이 되는 곳이 아까 헬리팩스와 몬트리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개 지역이 부모님이 어학원만 가도 학원만 다녀도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학비가 어마어마하게 절감된다 소리입니다. 자, 헬리팩스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부모님이 학원을 등록하면 1년 48주를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1년 48주를 등록하면, 근데 사실은 48주를 등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한 44주 혹은 적게 등록하시는 분은 40주 정도 등록을 하세요. 이렇게 등록하면 연간 학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사실 컬리지를 가게 되면 한 1,500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데요. 이에 비해서 학비의 절감은 어마어마하죠. 장점은 학비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장 저렴하다. 두 번째로 엄마 학생에 대한 시간표에 대한 배려를 조금 해줘요. 쉽게 말해서 여기는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원이다 보니까 부모님 학생이 좀 지각할 수도 있고 학생, 자녀의 상황상 조금 일찍 학원에서 나가야 되는 수도 발생합니다. 그죠? 사람 사는 상태 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표에 대한 배려를 조금 해주는 편이에요. 따라서 헬리팩스 선택하시면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사실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단점은요, 생각보다 시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도를 펼쳐서 쭉 설명을 추후 드릴 텐데요. 우선 요약을 하자면 시골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비용이라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몬트리올도 사실은 조금 비슷합니다. 몬트리올은 연간 학비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요, 몬트리올에 있는 학원들끼리 서로 비용 경쟁적으로 비용적인 어떤 자기만의 장점을 가지기 위해서 학비 할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몬트리올은 750만 원 연간 학비 정도면, 요즘 환율이 조금 올라서 750보다 한 800만 원에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750에서 800만 원 정도의 학비면요, 자녀가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장점은요, 당연히 학비죠. 엄청나게 절약된다고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1,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생각을 하면 한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도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학원들은 엄마 학생 시간표를 별도로 두고 있어서 어머님들이 자녀를 충분히 케어하면서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편이에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요, 이 몬트리올은 불어권 도시입니다. 불어와 영어를 바이링구얼로 두 개의 언어를 다 사용한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70에서 80% 정도 불어를 사용하고요. 영어는 극히 쓰지 않습니다.
몬트리올에 실제 도착하면요, 모든 간판이 다 불어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관공서의 공지사항 정도만 영어를 볼 수 있지 실제 생활은 불어권이기 때문에 이런 치명적인 단점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몬트리올에서 자녀 무상교육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학비 할인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몬트리올에 사는 캐나다인들은요 학교에 가서 불어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자녀분들을 여기에 데리고 가서 불어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입학을 하느냐? 몬트리올에 있는 영어교육청 산하에 있는 영어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몬트리올에는 왜 영어교육청이 존재하고 왜 영어학교가 있을까요? 캐나다 사람들, 몬트리올에 살고 있는 캐나다 사람들은 전부 다 불어학교를 보내는데 말이죠. 이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캐네디언도 일부 영어밖에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가 이쪽으로 발령이 났다거나 회사 때문에 왔다거나 하는 형태의 극소수만 이 영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사실은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이 영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캐네디언을 만나는 건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세 번째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밴쿠버입니다. 밴쿠버는 자녀 무상교육을 하는 기준이 까다롭지만 자녀 무상교육은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울 뿐이죠. 추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자, 1년차는 밴쿠버 지역은 사설 어학 1에서 초년도 영어 공부를 하더라도 무상교육이 가능해요. 따라서 1년차에는 1,000만 원 정도의 학비가 들게 되고요. 2차 년도부터는 컬리지에 입학을 해야 되니까 본과로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2년차부터는 1,5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학비가 들게 됩니다. 장점은요, 천혜의 자연 환경, 그리고 우수한 학군, 그리고 부모님 학생들을 위한 탄력적인 시간표. 왜 탄력적인 시간표냐? 첫 번째, 초년도에는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조금 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2년 차부터는 정상적인 컬리지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비정상적이라고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만 부모님 학생에게 맞게끔 월수금만 학교로 간다든지 이런 학교들이 존재하거든요. 일주일에 3일만 학교로 간다든지 수강 신청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의 탄력적인 시간표를 자랑합니다. 단점은요, 누구나 인기 있고 누구나 가고 싶고 인기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렌트비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렌트비나 생활비를 고려하다 보면 무상교육을 내가 왜 하고 있나, 이 비싼 지역에서 차라리 돈 내고 다니고 비용적으로 좀 저렴한, 렌트비가 저렴한 곳으로 가지,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밴쿠버도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은 토론토를 포함하고 있는 온타리오주입니다. 토론토를 포함하고 있는 온타리오주는 가장 기본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학당 1,500만 원, 본과에서도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의 학비가 들게 되고요. 장점은요, 우수한 학군,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 토론토 외곽으로 빠지게 된다면 저렴한 렌트비를 또 자랑하죠.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토론토는 왜 단점을 안 적어놨냐? 왜냐하면 토론토를 기준으로 다른 곳의 단점들을 비교했기 때문에 제가 토론토의 단점은 적나라하게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단점은 존재하죠, 그죠? 하지만 다른 지역 대비 단점들은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게 현재 토론토의 환경이다. 혹은 토론토가 포함하고 있는 온타리오주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별 자녀 무상교육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서 제가 지역별로 훨씬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